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의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마지막 강의 올리고 거의 1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반성을 조금 했고요. 앞으로는 최대한 그런 큰 갭을 만들지 않고 좀 성실하게 업로드 해보도록 하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리는 이 영상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어느 목적으로든 공부하시고 배우시는데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좀 그러기 위해서는 업로드를 잦게 했어야 했는데 또 현생을 살다 보니 잘 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지라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보완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업로드를 좀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나갈 부분은요, 트랜스폼, 디스톨트 이렇게 두 가지 변형이랑 왜곡. 근데 이제 툴 관점에서 볼 거라 이펙트에 있는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은 오늘은 보지 않을 거고요. 오늘은 여기 툴에 있는 것들, 변형과 왜곡을 담당하는 툴만 좀 보겠습니다. 이 두 페이지가 변형이고요. 이 한 페이지가 왜곡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샘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하실 수 있게 제가 활성화시켜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설명하면서 해보도록 할 건데, 이펙트도 마찬가지지만 변형 툴, 왜곡 툴은 어떤 현상이 있으면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로테이트 같은 경우로 예로 들면 회전이죠.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 내가 시킨 각도만큼 돌아가는 거죠. 그런 간단한 인과를 가지고 있어서 어렵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들을 어느 포인트에, 어느 상황에, 그리고 어느 작업에 적재적소에 본인이 필요할 때 잘 쓰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놓아야지만 되는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바다에 관련된 일러스트를 그리는데 바다 생물들이나 바다에 살고 있는 뭐 식물들, 바다 식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해초, 해파리 뭐 이런 것들은 뿌리가 바다의 아랫면에 박혀 있으면서 물이라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후들후들 이렇게 흔들리죠. 물 바깥에 있는 것들이랑은 텍스처나 움직임이 완전히 다른데 그런 움직임을 주려면 비정형적이고 규칙이 없는 곡선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과 쉐입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곡선이 좀 적은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곡이 좀 많고 웨이브, 물결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서 만들기보다는 워프 툴을 이용해서 조금씩 조금씩 밀어내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몸이 덜 고생하는 거죠. 이것들을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스를 다룰 수 있는 툴들과 이것들을 함께 알고 계시면 필요할 때, 아, 이때는 이걸 써야겠다. 저 땐 저걸 써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변형 툴부터 가볼 건데요. 변형 툴은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쯤에 물려 있고, 오브젝트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도 이렇게 우측 버튼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측 버튼은 누르면 바로 진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툴을 밖에서 눌렀을 때 생기는 이 고정점 있죠. 요거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돌려볼까요, 이렇게? 얘는 밖에서 이렇게 Shift 누르고 셀렉션과 함께 돌리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서 225도로 해야지만 이렇게 똑같이 나오니까 프리뷰 클릭해서 확인하시거나 혹은 요거 돌리셔서 하셔도 됩니다. 225. 그다음에 카피 누르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래서 원본 하나, 카피 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플렉트 툴은 반전 툴인데요. 요거를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려면 로테이트랑 같이 안에 숨어있는 리플렉트 툴을 이렇게 클릭해서 뒤집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르면 얘를 이렇게 또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귀찮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다 결과는 똑같아요. 그리고 틀린 방법은 없는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손을 조금이라도 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툴을 그냥 한 번만 클릭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관역 고정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 그거를 Alt 키로 가지고 맥은 옵션 키예요. 가운데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진짜 진짜 조그맣게 핑크 색깔 글씨로 PATH라고 패스라고 써져 있어요. 가운데가 맞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가운데 잘 맞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로 가져와서 옵션 키랑 마우스 손을 둘 다 뽕 떼면 이게 그때 떠요. 고정점을 옮겨서 손을 놓는 거죠. 그때 카피를 하면 짜잔! 이렇게 바로 플레이스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고정점을 옮기셨는데 저처럼 저 핑크 색깔 글씨가 안 뜨시는 분들은 뭘 확인하시면 되냐면요. 뷰에 보면 스냅 투 포인트라고 포인트에 스냅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스냅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애들은 적용이 되려면 여기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키시면 됩니다. 그게 리플렉트였고요. 자, 프리트랜스폼. 프리트랜스폼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트랜스폼, 퍼스펙티브 디스톨트, 프리 디스톨트. 요건 이제 원근감을 준 거죠. 그래서 하트를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만들어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높은 빌딩에서 하트를 내려다본 거죠. 퍼스펙티브 원근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걸 누르고 얘를 이렇게 벌려주시면 됩니다. 반대는 이렇게. 프리 디스톨트는 그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프리 트랜스폼은 스케일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하는 그 셀렉션 가지고 하는 거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 요 가운데 이렇게 마우스가 올려지면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기울기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퍼스펙티브로 위를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고요. 퍼펫 워프 툴은 이렇게 특히나 관절이 있는, 움직임이 있는 동물들이나 사람에게 적용해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툴인데요. 사람의 관절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발목 이런데 종아리뼈랑 발목뼈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다리랑 발목이랑 종아리랑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점들을 퍼펫 워프 툴에서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선택하시고 이렇게 앞쪽 모양인 툴을 누르시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형태에 맞춰서 이렇게 포인트들이 표시가 돼요. 저런 움직임을 만들려면 이 포인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 거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시고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움직이면 이렇게 마치 포켓몬스터의 메타몽처럼 움직이는데 이렇게 하면서 왜곡을 심하게 변화를 심하게 주면 어떤 단점이 이 보이시죠? 하트 바깥으로 삐져나간 거 그리고 패스가 이렇게 구겨지죠. 저렇게 심한 왜곡이 들어가면 패스에 변형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잘 보고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패스를 살살 잘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 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요. 허리가 구부정했던 게 살짝 펴져 있죠? 요쯤 놓고 이렇게 내려볼게요. 고개도 살짝 들고 있죠? 허리 살짝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꼬리도 이렇게, 꼬리도 이렇게. 그다음에 얘도 내려주고, 얘도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거랑 최대한 맞춰주시면 됩니다. 비슷해졌죠? 응. 근데 이게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채워주시거나 쉐입 빌더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니까 라인이네요. 제가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라 채울 수가 없네요. 어쨌든 손으로 조금씩 수정이 필요한 툴입니다. 아주 유용하지만 얘를 이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고래 모양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면 너무 번거롭겠죠. 그래서 이런 툴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스케일 툴인데요. 스케일은 옵션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게 체크되는 옵션이 이펙트랑 패턴을 너가 키우는 크기의 배율에 따라서 같이 커지게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크기만, 몸집만 키우고 효과는 내가 처음에 크기를 줄이기 전에 그 양 그대로 둘 건지. 그래서 흰 색깔 동그라미가 표시된 부분을 보면은 요 처음에 크기가 조절되기 전의 크기로부터 한 3, 4배 정도 커진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크기가 커진 만큼 따라서 커지지 않은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크기가 커진 만큼 따라서 그림자의 크기가 더 커지고 뎁스도 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스케일은 키울 때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이제 이런 두 가지 결과물을 우리가 차이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하셔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
여기서 비율 고정한 상태로 100을 기점으로 이 100이 현재 크기예요. 더 키우게 할 건지 아니면 비율 고정 안 한 채로 가로만 혹은 세로만 커지게 할 건지 아니면 가로, 세로 다른 비율로 커지게 할 건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옵션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로크의 두께, 그다음에 이펙트의 크기 요거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선택하고 만약에 크기를 늘린다면 요렇게 제가 갖다 놓은 샘플의 오른쪽처럼 이펙트, 요 섀도우 이펙트가 똑같이 따라서 커지는데 만약에 이걸 체크하지 않는다면 복사해서 키워도 더 커졌는데도 작죠? 섀도우의 크기가. 그리고 기울기, 스케일 툴 안에 있는 시어 툴 더블 클릭해서 30도 수평으로 뉘을 거다, 수직으로 뉘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OK 누르면 적용이 됩니다. 얘는 가로로 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리쉐이프 툴인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 얘 땡겨서 보면 곡이 좀 완만해진 거죠. 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반대로 말했네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왼쪽으로 좀 밀리면서 곡이 이렇게 둥그러졌죠? 더 뽕실해진 거예요. 리쉐이프는 그런 식으로 닫혀있지 않은 패스를 마치 퍼펫 워프 툴처럼 이렇게 땡기거나 이게 이렇게 세그먼트 선인 부분 패스는 선이랑 점이 만나서 패스가 되는 건데 세그먼트랑 앵커 포인트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중에 세그먼트인 부분, 선인 부분을 땡겨도 이렇게 움직여주고요. 패스를 땡겨도 앵커 포인트를 땡겨도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뒤, 앞정이 꽉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무줄 하나를 쭉 늘려서 앞정을 두 개 박아놓고 걔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잘 과제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요 리쉐이프 툴은 나중에 보실 요 연필 툴 안에 들어있는 스무스 툴이나 오브젝트라는 메뉴 패스 가봉에 있는 심플리파이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같은 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왜곡 툴. 이제 변형 툴은 끝났습니다. 왜곡 툴은 왜곡을 주는 툴이에요, 말 그대로. 일러스트레이터는 보면 같은 그룹 안에 뭐 이렇게 개수가 많은 애들은 빈도수가 제일 높은 것들이 단축키가 부여돼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여요. 외우고 계시면 좋고요. 위드 툴부터 볼게요. 선택하시고 툴을 꺼내셔서 얘는 말 그대로 위드 폭이란 뜻이죠. 그 폭을 변형할 수 있고 왜곡 줄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스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잡고 늘려서 벌리시고 줄이시고 벌리시고 줄이시고 이미 해놓은 것들을 수정하시려면 이렇게 그 포인트에 손을 얹어서 다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안 두고 싶어요. 더 이상 그러면 선택하시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 폭의 너비를 컨트롤하는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백스페이스 누르시면 지워지고요. 얘가 지워짐으로써 요 앵커 포인트랑 요 앵커 포인트가 이제 얘네 사이를 관할하게 되죠. 움직이는 것도 이렇게 가능합니다. 움직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리트 툴이었고요. 워프 툴 가까이 가서 한번 볼까요? 너무 거리가 머네요. 이렇게 더 흐물흐물 스멀스멀한 느낌을 주고 싶은 거죠. 자, 얘는 선택하면 브러쉬 모양이 뜨고요. 이 크기 컨트롤은 옵션이랑 시프트, 윈도우는 알트랑 시프트죠. 로 바깥으로 벌리고 줄이면서 시프트를 누르는 이유는 비율을 고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비율을 고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걸 컨트롤 하다가 어느 순간 정 비율이 깨져버리거나 더 작게가 안 되거나 더 크게가 안 되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 브러쉬의 크기, 디멘션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나머지 옵션은 이제 인텐시티는 보통 그 힘의 강도, 가지고 있는 툴이 힘을 얼마나 세게
적용할 건지, 얼마나 세게 이 툴을 이 오브젝트에 적용할 건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보통 아마 50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 세밀함의 정도, 심플리파이, 요 워프 툴을 쓰면서 패스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패스는 계속 이동을 하죠. 밀거나 이제 이쪽으로 당겨거나 하는 대로. 그럴 때 이 패스를 얼만큼 단순화시킬 건지 그 단순함의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이따가 눌러보면서 설명할 건데 이 왜곡 툴들은 더블 클릭을 하면 전부 다 이 옵션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꼭 컨트롤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 지금도 조금 크다 싶으시면 좀만 더 줄여볼게요. 하고 얘를 이렇게 똑같이 꼭 안 나와도 돼요. 어쨌든 전제가 왜곡 툴이기 때문에 왜곡은 계산돼서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밀어볼까요? 이렇게 밀면서 옆에 게 같이 늘어나죠? 그럴 때는 더블 클릭해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그룹 안에 또 개별적으로 요것만 선택을 하시고 얘를 이렇게 미시면 됩니다. 조금 크기를 더 줄여볼게요. 아, 더 작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내가 만든 건데도 멋대로 되지가 않아, 그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애 선택해서 아까 같이 옆으로 막 밀다가 같이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버렸죠? 역시나 크기를 줄이니까 너 좀 내 말 잘 듣는 것 같아.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팁. 이렇게 보면 앵커 포인트가 되게 많죠. 약간 불필요한 앵커 포인트예요. 곡선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나하나 직접 컨트롤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 스무스 툴 이용해서 이렇게 다림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주세요. 제가 수업에서도 자주 얘기하는데 포인트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내가 곡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은 개수의 포인트를 이용해서 가장 예쁜 곡선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최고예요. 그게 용량면, 그러니까 파일 면에서 봤을 때도 절약적이고 효율적이고요.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좀 기술적인 관점, 스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게 조금 더 숙련도 있는 작업 방법입니다. 그리고 곡선을 더 자연스럽게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 포인트 개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많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손가락 같긴 하지만 이것도 제가 한 거고, 이것도 제가 한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뭐 이거는 이 툴 가지고는 정확하고 명확한 오브젝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변형 툴이랑 왜곡 툴은 보완하는 툴이거든요. 정교한 움직임과 오브젝트는 다 펜 툴이랑 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만드는 거예요. 연필 툴도 사실 펜 툴처럼 정교하진 못하죠. 지점을 찍는 펜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패스를 창조해내는 애들의 어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아주 정확한 목표 지점이 있다면 그거는 직접 선택 툴이나 패스를 다루는 툴들로 다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트윌 툴. 요거는 동사가 빙글빙글 돌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빙글빙글 돌아요. 포토샵에 리퀴파이 들어가면 이거랑 비슷한 애가 있어요.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브러쉬 모양이라 똑같이 동그라미에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서도 속도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것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크게 옵션으로 나뉘는데요. 인텐시티는 계속 뒤에서 보는 툴들도 강도를 얘기하는 툴일 거예요. 그래서 세기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트윌 레이트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브러쉬 반경 안에 브러쉬 모양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트윌 툴을 우리가 선택하면 이 모양이 생기는데 이 브러쉬 반경 안에 내가 트윌 할 것들, 빙글빙글 돌릴 것들을 얼만큼 돌릴 건지 여기 레이트가 20인 거랑 140인 거랑 차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텐시티 20인 거랑 80인 거랑 그다음에 여기는 디테일이 4인 거랑 9인 거랑 그러니까 세밀함의 정도 얘기하는 거라 9가 조금 더 얇죠. 디테일이 높아가지고 그리고 심플리파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라고 제가 엑서사이즈로 남겨놨으니까 여기 선택하시고 제가 여기 사이즈 적어놨거든요. 150으로 디멘션 맞추라고 그래서 150으로 정원 만들어주시고 레이트 3, 심플리파이는 10이랑 80이죠. 그러면 얘가 10이었을 때
얘가 80이었을 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으시면 그 뒤로 돌아가서 여기서 해보시거나, 저는 좀 더 크게 보고 싶어요 하시면 옆에 키우기 키우시거나, 아니면 하나 더 색깔 만드셔가지고 해보셔도 됩니다. 크기가 크니까 돌아가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죠? 이거 약간 그거 같네요. 여러분도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피우는 모기향? 그런 느낌이네요. 나만 아는 건 아니겠지? 자, 그 다음 퍼커 툴. 퍼커 볼롯은 우리말로 오목볼록, 오목한, 볼록한 이제 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목해지고 볼록해지는. 어쨌든 이게 3D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오목한 건가? 볼록한 건가? 뭐 이런 게 티가 살짝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볼록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오목은 이렇게 패여지는 거니까 그런 깊이 느낌은 살짝 있어요. 드래그해서 퍼커. 얘도 역시나 컨트롤 할 수 있는 옵션 창이 뜨죠. 뭐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슈퍼레이터 좀 높여볼까요? 하고 얘를 이렇게 꾹 누르면 한 번만 눌러도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반대로 블루투 옵션 똑같이 주고 클릭. 한 번만 클릭했을 때 꽃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요. 한 번을 좀 오래 눌러볼게요. 꾹 이렇게 하면 커맨드 Y 눌렀을 때 제가 이거 꽃 만들면서 겹쳐놓은 거거든요. 원들을. 그것들이 변형이 다 같이 되네요. 쉐이프 빌더 이용해서 이걸 합쳐볼게요, 모양을. 그러면 패스가 하나로 윤곽선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랑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쉐이프 빌더 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 있으니까 쉐이프 빌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달아놓은 링크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로 블롯 이렇게 이렇게 두 번 눌렀네요. 근데 안에 패스가 다 합쳐져서 쉐이프 빌더화 됐기 때문에 복잡한 패스는 사라지고 이렇게 윤곽선만 이렇게 움직여지네요. 역시나 이것도 통일감을 가지고 모든 지점들이 동일한 모양으로 볼록해지는 건 아니고요. 약간은 랜덤하게 되죠. 두 번째는 스칼롭 툴인데 이건 저희 나라 말로 가리비라는 뜻이에요. 가리비, 부채꼴 모양 이런 뜻이거든요. 대충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텐시티는 여기만 90을 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 얘기하는 거죠. 앵글은 한번 여기서 값을 적용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컴플렉시티, 디테일, 그러니까 복잡함의 정도랑 세밀함의 정도. 두 개가 되게 비슷한 말이죠. 왜 이렇게 헷갈리게 비슷한 말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결과물 보면은 이 복잡함은 이 가리비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 가장자리들의 복잡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얇고 두껍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모양이 복잡한 걸 얘기하는 거고, 자, 이 디테일은 복잡성과는 좀 다르게 조밀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하나의 뾰족한 모양과 이 하나의 뾰족한 모양 사이의 간격이 수치가 높을수록 좁고 수치가 낮을수록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해보시면서 얘를 4로 했다가 컴플렉시티를 9로 했다가 뭐 여기다가 한번 해보시면서 아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툴들에 대한 면밀한 단어의 이해보다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작업의 표현력 높이기 위해서 이 툴을 사용하는지 알고 이 툴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알고 대략적으로 조금 더 뾰족한 모양을 만들려면 요 값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러프하게 알고 계시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인텐시티의 영어 단어 의미가 뭐였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컴플렉시티가 디테일이랑 어떤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복잡성이라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 크리스탈라이즈랑 링클 툴도 다 마찬가지로 컴플렉시티랑 디테일이랑 인텐시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제가 구분하실 수 있게 수치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모양이 생기는지 그 전의 모양과 어떤 게 다른지도 변화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가장 오른쪽 활성화된 개체에다가 수치를 바꿔가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막 옵션 바꿀 때마다 변화하는 걸 보는 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변경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시면
툴 사용이 조금 더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못 봤던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 요 유즈 프레셔 펜은 타블렛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압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으니까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앵글은 앞에서도 있었는데 각도 얘기하는 거라 각을 넣으면서 보고 싶으시면 여기다 각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러쉬 어펙트 앵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직역하면 이 왜곡 브러쉬가 앵커 포인트 영향을 줄 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앵커 포인트가 만든 패스뿐만이 아니라 이 포인트에도 영향을 같이 주는 거죠. 이 텐젠트라는 핸들은 브러쉬가 탄젠트 핸들 안에 영향을 줄 건지 아웃이면 바깥에 영향을 줄 건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탄젠트가 저희 단어로 얘기하면 접선이란 뜻이고요. 수학적 용어로 탄젠트라 그러는데 요거를 체크해 보려고 차이점을 체크해 보려고 두 개를 하나씩 적용을 해봤는데 이 탄젠트란 핸들이 명시적이지가 않아서 그런지 확연한 차이점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포럼이나 이런 데도 찾아봤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 아티클이 많지가 않아서 일단 얘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큰 차이를 못 느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제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브러쉬 사이즈 보기라 당연히 마우스 커서 보시면서 작업하시려면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체크하시고 쓰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추가된 것들까지 여기다가 직접 해보시면서 이런 툴이구나 하고 습득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많이 길진 않았죠? 툴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기초 강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마 스킬업 강의가 업로드가 돼서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기초 수업은 약간 사격으로 치면 총알을 장전하는 거고요. 스킬업 수업은 그 총을 들고 어떻게 쏘는지를 배운 다음에 최대한 관역에 맞춰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강의들이 업로드가 되고 나면 스킬업 강의도 업로드를 하면서 기초 강의 때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들을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강의 때 곧 빠른 시일 내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